자, 먼저, 자, 폰트 어썸 폴더 안에서 웹폰츠라는 폴더를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져가라고 했냐면은 HTML 폴더로 옮겨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HTML 폴더에 HTML 폴더 안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자, 얘는 끝난 거예요. 5번은. 네. 네?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폴더는 항상 HTML 폴더 안으로 저게 딱 그렇게 경로는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CSS 폴더 찾아가겠습니다. 자, 폰트 어썸에 CSS라고 되어 있는 폴더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all.c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없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같은 파일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같은 파일을 다운을 받았는데 걔만 본인만 없다.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면은 다른 거를 잘못 다운받을 경우인데 다른 거 받아도 걔는 들어 있을 건데요. 그래서 all.css 복사하셔가지고 자 우리 거 CSS 폴더 안에다 붙여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잠깐만요. 아까 이걸 잘못 복사했거든요. 근데 네. 아예 삭제가 안 돼가지고. 왜 이것만 들어왔대? 이거 뭐 잘못 다운을 했는데요? 예. 폰트 썸에 들어가서 크롬 브라우저 안 쓰세요? 우리 뭐 쓰죠? 일로 들어가서 일로 가서 이거 네, 그거 했는데 폴더 열기 페이커가 예 있는데. 이거죠? 네. 앞쪽 그대로 풀어가지고 그대로 다 들어 있는데요? 근데 근데 지금 뭘 실수했어? 올 이거잖아요 이거 아, 그냥. 아니 올 CSS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확장자 폴더 검색 옵션에서 요거를 켜놓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업데이트가 돼서 다 지워졌더라고요. 아까 다 다운받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시 하시면 되는 건데 음,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아래에다가 자, H3 태하나 더 써주시고 여기다가 폰트 어썸 적용하기라고 쓰겠습니다. 폰트 어썸 적용하기. 그래서 여기다 다시 또 OLT 하나 써주시고 li를
이것도 모래성 한 5개 써놓고 남으면은 지울게요. 자, 먼저, 자,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게 사용될 문서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 HTML, 자, 적용될 문서에 all.css를 링크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폰트 어썸 사이트에서요, 필요한 아이콘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서 가시면은, 자, 링크할 수 있는 태그가 있어요. I 태그를 복사하여 문서에 필요한 위치에, 자, 붙여넣기를 해야지 되겠죠. 자, 끝났네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저 위에, 자, 붉은색 플러스라고 하는 모양을 찾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적용될 문서에 CSS를 링크합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자, 아무 위치엔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 지금, 자, 여기 적용되고 있는 CSS 문서 위쪽으로만 적용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링크, 그래서 all.css 이렇게 링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적용하기 1단계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2단계는요, 폰트 썸 사이트에 가가지고, 자, 필요한 아이콘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서치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찾기 보이죠? 여기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플러스 아이콘이 나오는데, 자, 아까 봤던 게 이거랑 가장 비슷하네요. 자, 클릭할 겁니다. 클릭해서 아이콘 화면. 자, 여기까지, 이 화면까지 오셔야지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아이콘 화면이에요. 여기서 아이 태그를 복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아이 태그는 요거예요. 보이시나요? 요만큼. 자,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 문서 필요한 위치, 자, 여기다 붙여 넣을 거거든요. 붉은색 플러스 대신에 아이 태그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구글 폰트 이 부분이 요렇게 바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저 i 태그의 글자 색깔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자, 이거는 그림이에요? 글씨예요? 글씨죠. 자, 그래서 글꼴 관련된 속성을 할 건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다가 i 태그 선택하셔서 컬러를 레드로 바꿀 거예요. i 태그만. 그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해보실 건데요. 자, 자, 레전드 태그에다가 우리가 다른 글씨를 한번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글 웹폰트에서요,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레전드 태그에 선택된 글꼴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한번 다른 걸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글꼴 찾는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구글 웹폰트에 들어가셔서 자, 내가 쓰고 싶은 글꼴 찾을 거예요. 근데 좀 나는 이거 좀 특별하게 생긴 글씨 한번 찾아보고 싶거든요. 어우, 안톤? 글씨 뭔가, 이거, 랍스터. 이거 뭔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F자 되게 안 보이겠구나. 뭐가 좋을까요? 예. 자, 이런 글씨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걸로. 누르면은, 요게 또 폰트 셀렉티드에서 등록이 될 거고요. 자, 나는 뭐 글자 크기 조정 필요하다 그러시면 가셔도 되는데, 자,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링크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셔서 내가 적용될 어디 헤드 태그 안에다 붙여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링크 있는 자, 이 글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아래에다 붙여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를 적용하려고 피밀리 보았더니 너무 길어요. 자, 그러면 저거 플러스 대신 공백 문자 쓰셔도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대로 여기 폰트 패밀리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셔도 괜찮아요. 복사하셔서 자, 레전드에다 쓰겠다.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전드의 글씨가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면은 정상적으로 잘 된 거죠. 그래서 아까는 요런 문자였는데 새로 고침했을 때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다가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썼던 필드셋 태그 아래에다가 F, S, T 누르시고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형제로 H3 자, 이 책에서는 폰트 사이즈부터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컬러부터 한번 볼게요. 컬러부터 자, 그래서 컬러는 C 누르시면 돼요. C 아래다가는 컬러 속성 놓고 글자 색 지정하기 자, 이건 우리 그 전에 한번 몇 번 써봤던 거죠. 빨간색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컬러에다가 빨강 쓰시면 될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레전드에다 글씨 색깔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컬러는 C 누르고, C 쓰고, 탭 누르시면은 컬러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같이 썼던 건 뭐, 레드, 오렌지, 이런 걸 썼는데, 만들자마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컬러 속성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핏대고 하나 쓰시고 컬러 속성으로 색상 값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색상 값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우리 이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색상 값 형태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UL 태그 넣으시고 자식으로 li 곱하기 8 넣을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안에 또 자식으로 뭔가 문자도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H4
그리고 형제로 P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문서 구조가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다 쓸 거는 inherit라고 하는 거 쓸 거예요. inherit. 자, 요거는 이제 그 컬러라고 하는 값에 요만큼만 쓴 거예요. 요만큼만. 자, inherit. 자, 무슨 뜻이죠? 자, 이거는 자, 상속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검정색 다시 자, 얘를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H4 태그 선택해서 빨간색 지정해 줄 거고 그리고 P 태그 선택해서 빨간색을 쓰겠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자를 몇 번 써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 쓰겠죠. H4 한 번 선택, P 태그 한 번 선택. 그쵸? 자, 그런데 li 태그를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여기다 빨간색이라고 쓰면은 자, H4의 부모는 li죠. P 태그의 부모도 li죠. 자, 여기서 빨간색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저거 쓰려면은 컬러 인허리트 써야 되지 않나요? 자, 이 인허리트는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고 li한테 빨간색을 써도 얘네들 두 개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자, 아무튼 인허리트는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트랜스 페어런트 트랜스페어런트. 자, 무슨 뜻이죠? 트랜스페어런트. 자, 투명한이죠. 자, 투명한. 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데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기에 쓰는 건 이제 키워드 색상값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로 쓸 거예요. 키워드 색상값. 자, 물론 저기 위에 써져 있는 트랜스페어런트도 키워드 색상값이거든요.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 색상값이라고 하는 건요. 자, 그러니까 레드, 오렌지, 블루 등과 같이 자, 문자로 사용하는 색상 값이며 자, 정해진 키워드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즉 있지도 않은 색깔 내가 지어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레드 오렌지, 좀 그 오렌지보다 좀 붉은기가 도는 색깔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뭐 일상적으로 쓰는 이야기지 실제 색상 값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키워드 색상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건요. 자, RGB 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GB 값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자, RGB 값은요, 레드와 다시 빛의 사무소라고 하는 레드, 그린, 블루를 조색하여 만들어내는 조색하는 방식이에요. 각각 0부터 255단계까지 자, 자, 그러면은 256단계, 자, 0부터 시작을 하니까는 우리는 총 단계는 256개겠죠. 그래서 256의 단계까지 계산하여 자, 조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116, 777, 216. 자, 이 정도의 색깔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과 유사한 것이 우리는 헥사 코드라고 하는 거를 써요. 샵 놓고요. 자, 그래서 RGB 컬러를요. 16진수로 변환하여 만들어진 코드로 웹이나 자, 그래픽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상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도 각각 두 자리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 똑같이 RGB 컬러 값과 같은 1677만 7216가지 색깔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RGB 색상 값과 동일한
값의 개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167,770, 1677만 7,216가지 색깔을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색깔을 잘 구분한다고 해도 이 색깔을 다 구분을 못해요. 그쵸? 자, 저 색깔 다 구분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릿수를 한 자리로 표시를 합니다. FF 0이라고 쓰시면은, 자, 이거를 두 개씩 이렇게 나눈 거를 이렇게 하나로 쓰는 거예요. R, G, B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위에서 사용됐던 거를 우리가 헥사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중복되는 두 자릿수를 한 자리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총 자, 이 색상의 경우의 수는 4096가지 색깔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자, 위에서 만들고 있는 색상 코드, 색상 값이라고 하는 거를 쓰면은 완전 투명하거나 완전 투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포토샵을 하시면서 뭐 한 70% 정도, 70% 정도 불투명하게 또는 30% 정도 불투명하게 그런 값을 우리는 쓴단 말이에요, 또. 자, 그래서 자, 불투명한 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값이 RGBA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RGBA 넣고 이렇게 쓰시는데 자, 아까 RGB일 때는 값을 세 개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A 값이라고 하는 것까지 255 앞에 쓰는 거는 레드, 그린 255, 블루 0 넣고 콤마 넣고 뒤에 A라고 하는 값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수점 형태로 씁니다. 자, 그래서 RGB 값에 알파 값이 추가된 형태예요. 그래서 알파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포토샵에서 투명도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은 완전 불투명이고요. 0 완전 불투명, 그리고 0은 완전 투명으로 소수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0.5라고 쓰는 건요, 뒤에 0.50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50%의 불투명한 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지는 값이 자, 투명해지겠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소수점의 앞자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 소수점 앞의 수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자면요. 이거 똑같이 쓰는데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 거 똑같은 건데 앞에 소수점 앞에 숫자 0 사라졌죠. 자, 이렇게 쓰면 앞에 0은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li 하나는 요거는 없어요. 이건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색깔 넣는 것까지 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자, 문자에 관련된 거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속성이라든가 그리고 문서 구조를 한번 더 하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자, 이것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